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4월 24일 경제방송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송을 추천을 하고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3프로TV 4월 22일 방송했던 이선철 프루츠 투자자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미국 경제는 나라 자체의 구조가 제조업 없이 돈을 찍어서 소비하는 구조로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힘들었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간 미국은 생산 기반이 없이 빚내서 소비하는 구조였죠. 오죽하면 미국의 주요 수출품, 국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그걸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여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채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걸 다른 나라 탓을 하면서 관세, 방위비 이런 걸로 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은 타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를 내리면 이게 해결될 거다 이러는데 반대로 파월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이 올 걸 뻔히 알면서 금리 내렸다가 인플레 솟구치면 이거 미국 국가의 위기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요구에도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미국 시장이 확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선철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현상이잖아요. 자, 앞으로 만약에 이 이선철 대표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 시나리오를 모르고 있으면 역시 미국이야. 다시 올라갈 줄 알았어. 근데 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베어마켓 랠리다. 이거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결국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미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빠져나간 자금이 잠깐의 도피면 괜찮은데 정말로 미국과 달러가 신뢰를 잃은 거라면 이선철 대표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테니까요.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이 시나리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추천드리니까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보시고 풀버전으로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Y스트릿 4월 22일 방송입니다. 이선엽 이사님 나오셨는데요. 시장의 전체 흐름을 막 물 흐르듯 설명 잘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 이선엽 이사님답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흥미로운 부분만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선 전국에서 주목해야 될 AI 관련 얘기입니다. 여야가 모두 한쪽은 100조, 한쪽은 200조 이렇게 AI 관련 투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랑 관계없이 누가 됐든 결국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력하게 정부가 드라이브 걸면서 성장시킬 산업이 AI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중요한 게 뭐냐? AI 관련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딱 한 기업에 몰아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 7개 기업 정도만 몰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압축된 돈으로 딱 하나 강하게 밀어줘야 AI 부문에서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AI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 아니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만큼 따라가려면 한 군데 몰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 군데 몰아준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 한 곳이 어디가 될지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죠. AI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성과가 나려면 한 군데 몰아줘야 되고 그럼 거기가 어디가 될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주와 방산주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최근 트럼프 얘기에서도 그렇고 뭐 조선주야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관세 무풍지대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예 뭐 좀 동떨어진 영역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 두 군데 모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밸류가 현재 어떠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선엽 이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밸류 당연히 매우 높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조선주 경우에 도크 문제가 있잖아요. 도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성장하기가 어려운, 뭐 더 수주를 받기 힘든 이런 상황이다. 이거 이러면 성장 멈추는 거 아니냐 싶은데 사실 우리 기업에서는 이거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추가 수주가 들어오면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 2배 안 주면 우리 못 만들어, 3배 안 주면 못 만들어, 이런 식으로 딜을 해서 기업의 이익률을 높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업에서 이제 기술력이 좀 월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업의 밸류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아직 호재라는 거죠. 여전히 이게 호재가 맞으니까 조선주 아직까지는 싼 지점이 오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미국 수출 보일러 관련주 이야기나 미중 사이에서 대안이 될 만한 홍콩 시장 관련 이야기, 뭐 이런 흥미로운 인사이트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풀 버전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4월 24일 오늘은 2가지 방송 추천하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험성이 뭐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상황이 이제 휙휙 바뀌는 걸 보면 아직도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뭐 다이나비 경제TV에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